이어지는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이 고물가 시대에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짠테크 SOS 돈 드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희가 4월 말 청약통장 활용법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당시 문자로 질문이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심화편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청약통장 활용법을 설명드리고 네. 어떻게 하면 청약 당첨률을 1%라도 올릴 수 있을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이 청약 당첨률을 높이는 방법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서영노 원장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드리는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730번. 그리고 콩 게시판 아니면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약통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청약에서 1순위, 2순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렇죠. 아파트 청약이 성공하려면 먼저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이런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네. 지역별로 최소 6개월에서 24개월 이상이고요. 투기 가열 지구는 24개월 이상, 또 조정 대상 지역은 12개월 이상, 일반 지역 6개월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예치금도 충족해야 하는데 네. 지역 면적별 최소 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네. 조건이 다 다르니까 이를 잘 확인해서 준비하는 게 필수이고요. 네. 또 무주택자인 것도 중요하죠. 지난 시간 청취자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네. 투기 가열 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평수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갖춘 1주택자도 가능하고요. 오, 네.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도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지만 민영주택 중 일부 단지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할 수 있으니 모집 공고를 항상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일단은 1순위 자격을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 청약은 사실 가점 관리가 핵심이라고 해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아예 좀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네, 네. 일본 말씀인데요.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청약 시 당첨자 선정 방식 중 하나로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점수를 부여해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인데요. 네. 그래서 당장 청약 계획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려 가점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냥 날빈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 가점을 계산하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가점은 총 84점 만점이며 네.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주택 기간입니다. 네. 이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32점이고요. 본인이 세대주로 있으면서 무주택 기간 1년마다 2점씩 계산되기에 16년일 경우 최대 점수인 32점에 해당합니다. 네. 두 번째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죠. 예. 최대 17점이고요. 가입 1년 이상부터 1년마다 1점씩 계산되니까 가입한 지 17년이 되면 최대 점수인 17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일찍 가입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인데요. 같이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수를 기준으로 최대 35점입니다. 네. 함께 사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당 한 명당 5점이고요. 예. 최대 6명까지 가능한데요. 그럼 5점에 6명이니까 30점. 30점이잖아요. 네. 여기서 배우자 유무에 따라 5점이 배우자. 추가됩니다. 예. 이런 가점자에서 결국에는 당첨 카트라인이 중요한데요. 네. 지역과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서울 인기 지역은 보통 60점 이상이 되어야지 당첨이 가능하고요. 예.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비인기 지역은 40에서 50점대에도 당첨되기도 합니다. 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
아니면 노려볼만 하겠죠. 이게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도 있긴 한데 이거는 진짜 그냥 운에 맡겨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맞는 말씀인데요. 네. 그 현재 아파트 당첨 방식은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가점제는 위에서 말했던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가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네. 추첨제는 일정 비율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이라 네. 가점이 낮더라도 네. 당첨이 될 가능성이 있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높지만 네. 비규제 지역이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더 높은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국민평수라는 전용 85제곱미터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네. 100% 가점제이고요. 예.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에서는 가점제 50% 플러스 추첨제 50%입니다. 아, 반반. 네. 네.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또 일반 지역도 면적별 추첨제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간략하게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가점이 높아야 당첨될 확률이 높고 네. 그리고 일반 지역에서는 추첨제를 통해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될 확률이 보다 높은 거죠. 아니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이 나의 청약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지금 와서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무주택 기간 네. 그리고 부양가족 수는 충분히 우리가 신경 쓰면 가능합니다. 네, 네. 청약 신청 전에 세대조화인가 변경은 기본이고요. 네. 부양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세대원으로 등록된 직계가족을 의미하는데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이 부분도 사전에 체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청약만을 위해서 부모나 시부모를 거짓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아이고. 정부가 조사를 하죠. 그렇죠. 안 되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 전부터 동일 세대에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가점이 낮은 경우라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청약통장은 해지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또한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높은데 반면에 경쟁률은 낮지만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곳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인기 지역을 노려보는 게 그래도 낫지 않냐고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실제로. 네, 네. 근데 나이와 가점에 따라 다르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곳은 최앞으로 5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지 당첨이 된다 생각하시고 네. 조금 경쟁률이 낮지만 수도권에 입지 좋은 곳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된 이후 상급지 이동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별 공급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청약 통장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청약 통장에 대한 질문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특별 공급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 공급도 뭐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생애 최초 네. 그리고 다자녀 가구, 노부부 부양 등등 여러 조건이 있는데요. 네. 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 청약 1순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같은 주택 단지에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고요. 네. 만약 다른 단지라면 네.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잘 활용하면 일반 청약보단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당첨될 수 있는데요. 네. 과거 몇 번 언급했듯이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이고요. 네. 가족 전체가 무주택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본 조건이 역시 소득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신혼특공은 소득을 기준으로 배정 물량을 나누는데요. 네. 기준 소득 그러니까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인 분들에게 우선 공급이란 이름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네. 이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분들에게
일반 공급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인데요. 네. 소득 구분도 외벌이와 맞벌이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요. 예.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외벌이 기준보다 소득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맞벌이 기준이 120% 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120% 이하가 월 84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부부가 합쳐서 840만 원 이하로 벌고 있지만 네. 이 중에 한 명이 외벌이 기준인 710만 원보다 소득이 많으면 네. 우선 공급 자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 둘이 합쳐서 840이 안 되지만 한 명이 710만 원을 넘으면 그렇죠. 외벌이 소득을 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소득 기준이 완화된 신혼특공 일반 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고요. 네. 이런 일반 공급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도 소득 기준이 또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 사업지 공고문을 보고 소득 기준에 충족되는지 항상 체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다음으로 자녀 유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전에 뭐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자녀 유무는 별로 중요시 안 됐는데 신혼특공 경우에는 무조건 자녀 유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나 12주 이상의 태아가 있다면 1순위 예. 그리고 자녀가 없을 시에는 2순위가 되고요. 여기서 경쟁이 발생하면 지역을 따져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자녀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겠죠. 예. 예. 그래서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없다면 네. 네. 만약 소득이 기준을 모두 초과한다면 답은 추첨 공급인데 신혼특공의 신생아 우선과 일반 공급이 신설되면서 추첨 청약은 물량이 소량만 배정되거나 상위 유형에서 미달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긴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청약 당첨된다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든 뭐 대출 받아서 집을 매수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지만 네. 일부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지난 시간 문자 질문에 답을 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활용하면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요. 네. 투기가열 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50% 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70%가 추첨제로 배정되는데 네. 이 추첨제 물량의 25에서 50%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일반 지역에서는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공고문을 보면 일부 단지는 1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당첨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 투기가일지구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무주택자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평수에서는 추첨제 물량의 50% 이내로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 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초과 평수에 대해서 추첨제로 70% 적용이 되고요. 일반 지역은 평수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주택자도 뭐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네, 청약통장 100%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I stay out too late. Got nothing in my brain. That's what people say. That's what people say. I go on too many dates, but I can't make them stay. At least that's what people say. That's what people say. But I keep cruising. Can't stop, won't stop moving. It's like I got this music in my mind saying it's gonna be alright. 'Cause the player's gonna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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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 And the haters gonna 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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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e. Baby, I'm just gonna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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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Shake it off, shake it off. Heartbreaker's gonna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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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shake, shake, shake. I shake it off, I shake it off. I never miss a beat. I'm lightning on my feet, and that's what they don't see. That's what they don't see. I'm dancing on my own, dancing on my own. Make the moves up as I go, and that's what they don't know. That's what they don't know. But I keep cruising, can't stop, won't stop grooving. It's like I got this music in my mind saying it's gonna be alright. 'Cause the player's gonna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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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haters gonna 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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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m just gonna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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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Shake it off, shake it off. Heartbreaker's gonna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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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faker's gonna f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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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m just gonna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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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I shake it off, I shake it off. Shake it off, I shake it off.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함께 듣고 왔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많은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0356님, 저는 청약 넣은 지 3년 됐고요. 신혼, 무주택, 장애인, 다자녀 모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조건들을 다 합산해서 점수를 받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게 가장 유리한 조건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조건을 다 합산해서 받을 수는 없고요. 아, 네. 그런데 여기서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신혼이죠. 네. 신혼이고 다자녀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신혼 특공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많으면 유리하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분께서 그 신혼이고 네. 다자녀라면 신혼 특공의 우선 공급을 노리는 것도 괜찮고 예. 그리고 만약에 자녀 중에 2세 미만의 출산 자녀가 신생아 우선 공급도 가능하거든요. 네, 네.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를 활용해서 청약을 신청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모두 다 합산이 되진 않지만 일단 신혼의 다자녀라는 점이 좀 네. 유리해 보이네요. 네. 네. 그리고 5625님, 대학생 자녀가 학교 때문에 단독 세대주로 돼 있습니다. 청약 가능할까요? 네. 청약 통장 빨리 가입하시고 예. 청약 신청을 나중에 기간이 지나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예, 일단은 좀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해주셨으니까요. 자, 3729님, 부동산도 오르락내리락 이 사이클이 있다던데요. 부동산 언제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그 주식이든 여기서 네. 방송에서 뭐 주식이나 펀드나 뭐 이런 재테크 얘기를 할 때 네.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떨어졌을 때 저점일 때 쌀 때. 매수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가장 쌀 때가 제일 좋은데 부동산이 가장 쌀 때는 금리 인상기 때 부동산에 대한 그 금리 압박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제일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침체기나 네. 이렇게 보합일 때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시간이 되면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막 풀었었잖아요, 돈을. 네.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걷어들였던 시점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라는 걸 막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부동산 금리도 올라가다가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압박감이 사라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네. 시점으로는 지금 시점이나 뭐 올 하반기쯤이 가장 부동산 사기 좋은 시장이라고 보고요. 오, 네. 부동산 사이클도 상승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규제가 있죠. 그렇죠. 규제가 있고 나서는 부동산이 하락이 되고 네. 그리고 나서는 규제를 풀게 되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제 기억으로는 부동산 상승기가 3년 4년 전에 우리가 폭발적으로 있었고 예. 그리고 나서 최근에 뭐 토지 거래 허가제처럼 이런 제한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부동산 물량이 보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곧 있으면 금리가 내릴 거니까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은 조금씩 꿈틀대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부동산을 사야 된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적정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1, 2년, 2, 3년 사이에 좀 매수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나 올 하반기 정도 안에 한번 그렇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금리가 떨어지고 사도 괜찮고 네. 만약에 저라면 지금 네. 사고 나서 금리 변동금리로 해서 그다음에 금리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대출을 네. 받아서 할 것 같습니다. 네. 2251번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부모님 청약 통장도 양도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라고 안 됩니다. 하셨는데. 개인 따로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년이라도 빨리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0464님 과열지구의 1주택자 추첨제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하고 서울은 거주기간 몇 년 채워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 서울은 무조건 거주기간 2년 무조건 채워야 되고요. 세대원 기준으로는 세대원에 대한 충족 기준을 보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3년을 채워야 되고 85제곱미터 초과 평수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형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